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실습 환경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설정 전에 잠깐 한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시스템 컴퓨터의 이름이나 또는 지금 로그인한 유저 이름에 한글이 쓰이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만약에 한글 이름을 쓰게 되었다면 윈도우 설정에 들어가서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정보 요 메뉴에 들어가 보면 디바이스 이름이 이렇게 지금 이 경우에는 다 영어로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여기 한글 이름이 들어 있다면은 이 PC의 이름 바꾸기를 통해서 한글 이름을 쓰지 않도록 변경해 주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시스템의 유저 이름에 한글이 쓰이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 프로그램들이 위치가 기본적으로 C 드라이브 아래에 사용자, users 아래에 여러분의 그 유저 이름으로 폴더가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에 안드로이드의 SDK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폴더 경로에 한글이 있으면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영어로 변경을 해주시고, 자,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비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여타 프로그램들도 설치 과정에서 사용할 파일이나 리소스 디렉토리들이 한글이 있으면은 시스템 안에서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왕왕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기본적으로 시스템 이름이나 유저 이름은 한글을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여러분이 가끔 실습을 하다가 폴더 이름이 뭐 가이드 책이나 아니면은 선생님을 따라서 작업을 했는데 폴더가 보여지지 않아서 설치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윈도우즈에서는 기본적으로 맥 iOS에서처럼 확장자를 가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폴더 옵션에서 지금 보면 이렇게 폴더 보기에서 옵션에서 보면은 보기 탭이 있고 보기 탭에서 숨긴 항목이라는 요 체크박스가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확장자가 보여지지 않거나 요 특정한 폴더 이름들이 보여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파일 확장명과 숨김 항목은 체크가 된 채로 개발자들은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새 사용자를 추가해서 영어 이름을 얻는 방법은 윈도우 키와 R 키를 동시에 누른 후 실행창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속성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 보면 이 속성 창이 나오죠. 여기서 추가를 누른 다음에 사용자 이름을 영어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탐색기를 열었을 때 사용자 또는 users 아래에 지금 영어로 등록된 사용자를 보게 되고요. 이 이름으로 로그인 후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오늘 설치할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에서 SDK 부분이 요 유저 이름 아래에 앱 데이터 아래에 숨긴 폴더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숨긴 폴더 표시를 보기 표시로 바꿔주고, 네, 그 다음에 요 아래에 보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SDK가 설치가 되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앞서 이미 설명은 하였지만 간단한 용어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뭐 이클립스, 그 다음 만약에 여러분이 빅데이터를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요즘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R이라는 프로그램이고 거기에서도 그 개발 환경으로 IDLE로 R 스튜디오라는 걸 쓰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통합되어 있는 개발과 학습 환경을 우리가 IDLE, Integrated Development and Learning Environment, 그래서 IDLE로 부르고 짧게는 IDE로도 부릅니다. 그래서 IDLE 보통 이제 뭔가 어떤 새로운
그 개발 환경을 설치하게 된다면 우리가 IDLE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우리는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최근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바나 또는 웹 서버 프로그래밍 시간에 사용하는 이클립스를 사용해도 무방하겠지만 예, 편리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우리는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여러분이 자바를 배울 때 JDK를 기본적으로 설치를 했죠. 안드로이드에서는 SDK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 네, 그래서 SDK 해서 보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하다 보니까 순댓국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SDK 순댓국도 약자로 쓰니까 SDK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순댓국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JDK, SDK, 네, 순댓국이 생각나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AVD는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 네, 그래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가 없다고 예, 새로운 디바이스를 살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예, 가상 디바이스, 에뮬레이터, AVD 이렇게 제가 혼용해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AVD를 설치해서 내가 가진 기기보다 더 낮은 버전, 경우에 따라서는 최신 버전, 원하는 어떠한 디바이스로도 테스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제 설치하기 전에 미리 설치된 결과를 한번 보면 네, 우리가 목표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여러분이 이클립스랑 굉장히 유사하지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프로젝트 탐색 창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편집 창이 이렇게 탭으로 구별해서 여러 파일들을 동시에 열어볼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이렇게 메뉴와 리본 바에 이렇게 단축 메뉴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분의 선배들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로고가 요 그린색의 모양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설치를 하게 되면 시작 버튼에 사용되는 로고도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예, 블루가 좀 가미가 된 네,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서 내가 지금 어떤 버전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쓰고 있나도 한눈에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가상 디바이스는 이렇게 PC 화면에 나타나는 폰, 안드로이드 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에뮬레이터가 되겠고, 동시에 여러 개의 AVD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에 따라서 여러 디바이스에서 우리가 개발할 앱들을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화면이 이렇게 개발하면서 결과를 이렇게 가상의 에뮬레이터에서 띄워서 같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이제 오늘 수업이 끝나면 요 화면을 캡처해서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누가 다 설치가 되었고 누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지 온라인 수업이지만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게 여러분이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원래 버전을 나타내는 형식이 숫자 형식이었는데요. 4.2 이후부터는 4.2 이후 버전부터는 번호 대신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명칭이 사용됩니다. 현재 버전 명칭은 아틱박스입니다. 그래서 북극여우죠. 네, 제가 그래서 북극여우 사진을 하나 이렇게 화면에 표현을 해봤는데 너무 예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교과서상의 설치 순서는 인텔 HAXM을 설치하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여기서 다운을 받고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환경 설정, SDK, 그다음에 AVD, 그 다음 이제 앱 개발 자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서는 네, 단계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또는 SDK 뭐 버전이 하루가 다르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이렇게 개발 환경 설치하는 것을 이렇게 어떤 정형화된 틀에 따르기보다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다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가장 최신 것으로 또는 내가 원하는 버전으로
자연스럽게 설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따로 교과서에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 머릿속에는 세 가지만 넣어두게 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IDLE, 그다음에 SDK, AVD. 그래서 IDLE, SDK, AVD 이 순서만 기억을 하고 그 각각이 뭐를 나타내는지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웹 브라우저를 키시고 그냥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렇게 검색을 한번 구글에서 해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사이트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검색을 해보게 되면 이 안드로이드 개발자 URL이 이렇게 뜨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 그러니까 자동 번역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로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 다운로드, 소개 요런 링크가 검색이 됩니다. 네. 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요즘은 이런 오픈 소스들의 사이트들이 굉장히 유저 프렌들리, 유저가 편하게끔, 특히 초보 유저들이 편하게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첫 화면부터 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하는 화면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든 봤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안드로이드 수업을 할 때만큼은 뭐 미리 방학 초에서부터 이런 컨텐츠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네, 제가 6월에 준비했는데 9월에 계약을 할 때는 이미 버전이 바뀌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올 8월 말 기준으로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9월 초에 여러분이 수업을 듣더라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고 차이가 있더라도 예,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적응해서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하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 라이센스라든가 뭐 이런 조건인데 하겠느냐 그래서 하겠다. 보통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야만 무료 다운로드가 일어나죠. 네, 이렇게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네, 이렇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블라블라 EXE라는 파일을 여러분은 다운로드를 받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파일을 클릭해서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교과서를 보면 무슨 하드웨어 가속기 뭐 설명이 뭐 이렇게 내가 개발 이 책의 저자가 내가 이렇게 설치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세트로 실행 파일을 만들어 놨다 뭐 이런 설명들이 있지만 거기에 따르지 말고 여러분은 직접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사이트에서 바로 개발자 사이트에서 바로 다운로드해서 스스로 해결해 가는 그런 설치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자연스럽게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권고하죠. 설치 과정에서. 여러분 그것을 따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Welcome to Android Studio Setup. 네, 좀 더 드라마틱하게 읽었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환영합니다. 네, 우리 넥스트 오케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교과서에 보면 자 여기에 보니까 choose component 그래서 컴포넌트를 좀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 교과서에서는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는 체크를 해제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권고하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그대로 해주고 네 넥스트. 자 그러면 이제 configuration setting 어디다가 이 세팅을 어느 폴더에 하겠느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프로그램 파일즈 아래에 어떤 응용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IDL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에 필요한 재료는 SDK고 그 SDK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각 개발자마다 네, 뭐 필요로 하는 우리가 요리를 하더라도 그 구성을 달리해서 개발을 하죠. 같은 메뉴를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은 유저 밑에 유저 이름 아래에 SDK는 저장이 되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개발 환경이죠. 툴이죠. 그래서 이것은 응용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프로그램 파일즈 아래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변경하지 마시고 그대로 권고하는 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스타트 메뉴 폴더. 그래서 시작하는 메뉴를 나는 나 나름의 메뉴 구성을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ABC 순서로 A 그룹에 들어가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메뉴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넣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가 압축이 풀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셋업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스타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요것도 체크된 채로 피니쉬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임포트를 세팅을 임포트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냥 우리는 새로 하는 것이니까 no, 네, no. do not import setting 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데이터 쉐어링 그래서 우리 구글이 이렇게 무료로 이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만 당신이 유저가 어떤 형식으로 데이터를 쓰고 리소스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패키지 이름은 어떻게 주는지 그런 것들을 내가 좀 수집을 해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키지 않으면 don't send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웰컴 화면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위저드에서 이렇게 화면이 이제 시작을 하는 화면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셋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형태로 그 세팅을 하겠느냐 아니면 커스텀 고객이 좀 커스터마이징 하겠느냐 그래서 기본 형태로 하겠다라고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은 이제 UI 테마를 물어보게 됩니다. 다큐러가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가 있는데요. 뭐 밤에 하게 되고 또 이제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어두운 화면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 앞에 화면을 택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한테 화면을 계속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좀 판독이 쉽게 라이트 화면으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 기본을 따랐던 것 그리고 선택했던 것에 대해서 세팅을 베리파이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컴포넌트들을 다운로드 하고요. 다운로드가 끝나면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별 무리 없이 요 과정까지 왔다면은 웰컴 스크린 화면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설치가 끝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앞서 시작 메뉴 이름을 준 것처럼 그 메뉴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하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화면을 만나게 되면 이 웰컴 화면은 생략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처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했다 그러면 이 웰컴 화면을 만나게 되고 왼쪽에는 이 프로젝트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고 여러 개의 프로젝트들이 있을 경우에는 리스트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앱은 개발이 완료된 이제 배포에서 사용될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은 프로젝트는 개발 중인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안에 뭐 코드도 있을 것이고 오디오, 비디오 또는 설정, 뭐 스트링 파일 등등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포함해서 언제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열어서 개발하다가 중간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것을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Welcome to Android Studio. 자, 그리고 이제 New Project에서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비주얼한 보여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어떤 액티비티로 시작을 하겠느냐. 액티비티라는 말을 제가 요 앞 시간에도 사용은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스펀지에 물기가 스며들듯이 어떤 새로운 용어들은 자꾸 들어서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니더라도 좀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앞서 사용을 하였고요. 자, 우리가 프로그램에서는 메인 소스 파일 그리고 웹을 개발할 HTML에서는 페이지 이런 식으로 불렀다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서는 액티비티라는 말을 기본 개발의 단위 용어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empty activity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full screen activity 뭐 이런 그다음에 지도를 미리 띄워놓은 액티비티 이런 식으로 미리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empty activity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잠깐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말은 많이 했지만 사실 시스템 이름 영문, 유저 이름이 영문이었고 큰 문제가 없었다면 기본 디폴트 옵션으로 넥스트와 피니시만 눌러서 하나 있었네요. 그쵸? 네. 다크 화면으로 하겠느냐, 라이트 화면으로 하겠느냐, 그리고 안드로이드 구글에서 여러분의 사용 습관을 좀 공유해도 되겠느냐, 뭐 그런 거, no라고 해야 할 거, 그것 말고는 다 기본 옵션으로 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자 네임이 있어요, 그렇죠? 네, 프로젝트 하면서 네임을 줬는데요.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my application 이렇게 이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름이 이제 여러분의 앱의 이름도 될 것이고 프로젝트 이름도 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우리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냥 my application 이름 그냥 두고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네임은 어떤 앱이나 프로젝트를 앱을 개발했다고 할 때 만약에 내가 다이어리 그런 앱을 하나 개발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텀도 다이어리 이렇게 개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유일한 이름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소 체계처럼 지구, 한국, 서울, 서대문구 이런 식인 것처럼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그 똑같은 한국에 있는 철수, 미국에 있는 철수가 구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젝트에서도 com application 여기는 my applic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URL 삼성.co.kr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컴퍼니고 삼성 이렇게 돼서 유일성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패키지 이름 그것을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잘 보면 URL에서는 삼성이 작은 범위, CO 큰 범위, KR 더 큰 범위 이렇게 우측으로 갈수록 큰 값이라면은 패키지 이름은 보통의 그 URL 맞아요. 회사의 URL을 거꾸로 com example application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똑같은 이름의 마이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곳에 있더라도 우리 회사에 이 어플리케이션은 하나밖에 없어서 유일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패키지 이름을 조금 길게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이브 로케이션 요것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또 아니고 SDK도 아니고 내가 개발하는 소스 파일의 위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특정한 위치의 디렉토리를 미리 하나 만들고 자 여기 요 탐색 버튼을 눌러서 등록을 해주셔도 되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권고하는 기본 값은 유저즈 밑에 그 다음에 유저 이름 밑에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밑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다 의미는 알아야 되지만 기본 값을 가져도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보면 마지막 이 값은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뭐가 나와 있나요? language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언어를 뭐를 쓰겠느냐. 자, 여기 눌러보시면 코틀린이라는 거와 자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제가 요 코틀린의 역사 어떻게 나오게 됐고 지금 현황은 어떤가는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드리겠고요. 일단 우리는 자바를 기반 언어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finish. 그래서 요 기본적인 거 따르지만 의미는 알아야 하고 마지막에 이것은 기본이 코틀린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반드시 자바로 바꿔야 우리가 자바 기반의 앱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길게 설명을 했고요. 자, 짜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화면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이제 로딩 중인 걸 제가 캡처해서 그런데 프로젝트의 아키텍처를 여기에 보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java 우리가 자바로 개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바 파일을 기본적으로 하나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단 자 제가 탭을 열어보지는 않는데 XML 문서가 있어요. 그렇죠? 네, XML. 자, 여러분이 잠깐 멈추고 XML이 뭔지 한번 검색. 그렇죠? 중요한 거는 선생님으로부터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어떻게 하나 스스로 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XML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뭔가 What's new? 새로운 게 뭐가 있느냐? Arctic Fox.
아크틱 폭스 버전에서는 어떤 게 새로운 건가 해서 자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요. 가뜩이나 복잡한데 이렇게 3단을 두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에 요 최소화 버튼을 누르시면 줄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화면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나야 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메인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했고요. 자, 교과서 순서상의 1번은 지금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했고 스튜디오를 설치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네, 안드로이드 SDK를 업데이트 해야 된다. SDK를 설치할 수도 있고 업데이트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AVD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IDLE, SDK, AVD 중에서 우리는 IDLE를 지금 설치를 했고요. 자, 시간이 길어져서 다음 비디오 클립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돌아오실게요.